예, 저도 이어서 TICN 얘기 좀 잠깐 드릴게요. 오늘 많은 분들께서 TICN 얘기를 주셨는데, 올해 예산에 빨리 태워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도 있었고, 뭐, 정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사업들, 뭐, 함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민간과의 경쟁에서 뭐, 차이점들이 그 경쟁의 기술 경쟁이 다른 것과 비교되지 않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지만 이 TICN이나 아까 김세현 의원님 말씀하신 저런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의 개발 속도라고 하는 것이 군보다 너무 빠르고 근데 군은 이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장기 계획을 갖고 세우시는 거잖아요. 중기도 아니고 거의 장기로 하시는 건데 TICN도 1996년도에 장기 결정을 처음으로 한 거거든요. 소요 결정을. 96년도면 핸드폰은 PCS 쓰거나 아니면 삐삐 쓰던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 그때 계획 세웠던 것들을 뭐 중간중간 바꾸긴 합니다만은 결국 이제 와서 이제 하는 거니까 다 LTE 하고 있는 시절에 아직도 이제 우리는 3G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형식으로 진도가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비용 정도가 어느 정도만 비용이 들면 괜찮은데 지금 비용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현재 뭐 정확한 총사업비는 다시 저희들이 이제 회의되면 한 5조, 6조 사이라고 예, 5, 6조 정도 계획하시고 업체는 이 사업 지원 등을 감안하면 7, 8조 정도 들 거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FX 사업이 단군 일의 최고의 무기 구입 사업이다라고 하는데 소리 소문 없는 이 TICN 사업이 그보다 더 비싼 사업입니다. 근데 문제는 FX는 들여오면 비행기를 바로 쓸 수라도 있는데 TICN은 지금 이 방사청이 자료로 설명하시는 것처럼 2016년 이후부터 전체 체계의 성능 개선을 해야 된다. 신기술을 적용해야 된다. 라고 하고 계세요. 8조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민간에 있는 기술보다 훨씬 뭐 군용 장비와 일반 기술이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떨어지는 것을 개발을 한 20년간 해가지고 개발해 놓고 그것도 하자마자부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전체적으로 체계를 다시 바꿔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사업을 과연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저는 문제 제기를 드립니다. 근데 꼭 TICN 사업이 아니더라도 방사청이나 군 관련 사업을 보면 두 가지 고민이 항상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럴 것 같은데 처음부터 어떻게 100% 완벽한 걸 드리냐. 한 70% 불안하더라도 들여놓으면 계속적으로 발전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연구개발이 더 늘어나지라고 하는 안이 하나 있고 그래도 우리가 원했던 ROC가 있으면 그래서 100%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 통신과 관련한 사업들은 저는 너무 오래전에 우리가 아주 옛날 생각으로 잡았던 계획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게 단순하게 몇천억 사업이 아니고 8조 원의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잘 모르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넘어가지 아마 이 사업을 비행기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국민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관심이 있는 사업이라고 쳤으면. 제가 제일 처음에 오늘 질문 드릴 때 청장님께 부탁드린 게 청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결단하셔야 될 때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1,400억 정도 예산 들어갔는데 여기서 멈추면 이까지 진행하는 과정에 있었던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뭐 법적인 책임이 아니더라도 왜 사업이 이렇게 될 때 못 막았냐라고는 책임이 그 책임을 아무도 안 지우는 방법은 그냥 국민 세금 8조 원을 그대로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다시 몇 조 원을 투입해가지고 제2차 TICN 사업을 하겠죠. 그러면 아무도 책임은 지지 않지만 세금은 다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미군도 사실 이것을 진행하다가 우리가 미국의 JTRS 사업을 본받아서 모델로 삼았는데 2008년에 취소한 거 아닙니까? 미군도 더 이상 이걸 진행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윈티 사업으로 전환해서 바꾼 건데 한번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상 나머지는 서면 질의하겠고 마무리로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는데 하나만 꼭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방사청의 실질적인 독립
문민 통제 이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인사권에 있어서 말씀 주셨는데 산림청의 인사를 농림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방사청의 인사에 대해서는 군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국방장관이 하는 역할이 훨씬 더 큰 거죠. 근데 이게 군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한다 치더라도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왔다면 그 인사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권을 어떻게 청장이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과도기를 끝내야 청이 실제적으로 청장님께 인사권이 있어야 군인들도 말을 제대로 들을 거 아닙니까? 그 지위를 받고. 근데 내 승진시켜줄 사람은 다른 쪽에 있으니까 하여튼 이제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와서 이 과도기를 넘기려면 청장님이 그 인사권에 대해서 안행부의 새로운 뭐 TO를 가지고 하는 것도 따로 고민하시겠지만 국방부에서의 인사권을 어떻게 어느 정도 선까지를 확보해 오실 것이냐 이 고민도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짧게. 아까 한교원님 말씀하실 때 국방연구소에서 그 체계개발 사업과 비무기 체계랑 관련해서는 논의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작년 제가 국감 때 그 질의를 해서 국방부에서 이걸 따로 연구소를 만들기는 어렵고 ADD 안에 팀 형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보고를 해왔거든요. 근데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고 하셔서 이 관련한 사항을 국방부나 연구소에서 종합질의 전에 좀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국방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없었습니다. 예. 자, 김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추가 질의의 끝으로 손인춘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